여러분은 죽음이 사이렌, 무기 혹은 사람의 손길처럼 경고와 함께 찾아온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7명의 유명 인사들에게는 가장 예상치 못한 형태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혹은 단순히 마주쳤던 동물들로부터 말이죠.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잘못된 자연 다큐멘터리도 아닙니다. 이들은 시간이나 일반적인 비극이 아닌 진화에 의해 날카로워진 이빨, 발톱, 엄니, 그리고 본능 때문에 생을 마감한 실제 인물들입니다. 호주의 암초에서 델리의 거리에 이르기까지 야생은 유명인과 일반인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성이 방패가 되지 못했고 자연이 되갚아준 가장 충격적인 7가지 사건에 대한 소름 끼치는 카운트다운입니다. 1. 스티브. 어윈 스티브. 어윈은 용기와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의 화신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악어 사냥꾼 The Crocodile Hunter으로 기억했습니다. 악어를 탈 수 있고 독사를 부드럽게 다루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동물들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담한 스턴트 뒤에는 더 큰 사명이 있었습니다. 야생동물을 사랑하고 멸종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세상에 영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편의 다큐멘터리 에피소드를 통해 스티브는 불가능한 위험에 직면했고 항상 무사히 나타나며 그가 무적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6년 9월 4일 호주 해안에서 다큐멘터리 오션스 데들리스트, 오시언스 데들리에스트를 촬영하던 중 스티브는 보통 침착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오리의 모습을 담기 위해 수중으로 잠수했습니다. 순식간에 가오리가 공격하여 독침을 그의 가슴에 곧바로 박아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의 카메라맨은 그를 수면으로 끌어올렸고 필사적으로 응급조치가 취해졌지만 스티브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세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악어 앞에서 미소 짓던 남자가 겉으로는 그렇게 무해해 보이는 가오리에게 당했다는 것을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 자비롭지 않으며 전설에게조차 편애하지 않습니다. 2. 티모시 트레드웰. 티모시 트레드웰은 아무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 즉 야생 회색곰들 사이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을 믿었습니다. 13년 동안 그는 매년 여름 알래스카 카트마이 국립공원으로 돌아와 곰 서식지 한가운데에서 캠핑했습니다. 그는 곰들을 촬영하고 이름을 붙여주었으며 세상에 자신이 그들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촬영한 영상은 그가 동물들로부터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서서 오랜 친구처럼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미쳤다고 불렀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를 선구적인 환경 보호론자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인간의 감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003년 10월 겨울이 다가오고 그가 알던 곰들이 겨울잠에 들어갈 무렵 티모시는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공권 요금 분쟁으로 비행기표를 취소한 후 그와 그의 여자친구 에이미 위그너드는 일주일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 추가적인 한 주가 비극의 문을 열었습니다. 강 근처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낯선 굶주린 곰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티모시를 불안하게 만든 곰이었습니다. 이 곰이 편안하지 않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밤 곰이 그들의 텐트를 찢고 들어와 두 사람을 모두 죽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을 데리러 온 조종사는 찢어진 캠핑장, 사방에 흩뿌려진 피, 거대한 곰이 경계를 서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나중에 시계가 여전히 채워진 잘린 팔, 티모시의 팔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야생을 길들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능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본능은 그의 꿈에 잔혹한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3. 캐서린 채플. 캐서린 채플은 카메라 앞에 선 스타는 아니었지만 스크린에서 보았던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녀는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시각 효과 편집자로 용, 전투, 숨 막히는 환상의 풍경 뒤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집실 밖에서 캐서린은 야생동물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그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여행을 가서 라이온파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관광객들이 사자 서식지를 운전하며 차량 안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창문을 내리지 마시오 라는 경고판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방문객처럼 캐서린은 완벽한 사진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몇 초 만에 암사자가 그 틈으로 뛰어들어 그녀의 목을 물고 치명적인 힘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가이드는 당황하여 그녀를 구하려 했지만 피해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캐서린은 동맥에 심한 물림 상처를 입고 즉사했습니다. 이 비극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동물 보호에 그렇게 헌신적이고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잔인한 반전입니다. 캐서린은 환상의 야수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지만 아주 현실적인 야수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살짝 내리는 단 한 번의 작은 행동으로 자연은 그녀와 세상에 자신이 치명적이기 위해 CGI가 필요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4. 미첼 테일러 미첼은 세계적인 슈퍼스타는 아니었지만 캐나다 인디포크 음악계에서는 밝게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1990년 토론토에서 태어난 그녀는 비평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칠고 소울풀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18살에 발매한 데뷔 앨범 For Your Consideration, For Your Consideration 은 감성적인 깊이와 진솔한 작곡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커리어가 진정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녀의 삶은 끝났습니다. 2009년 가을 오후 19번째 생일의 테일러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야생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케이프 프레턴 하이랜드 국립공원을 홀로 하이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야외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고 종종 자연에서 음악적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 산책은 평화로웠어야 했습니다. 대신 악몽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한 무리의 코요테들이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곰도 아니었습니다. 사자도 아니었습니다. 코요테. 사람 주위에서는 겁이 많다고 널리 알려진 동물들이었습니다. 상처는 심각했습니다. 출혈이 엄청났습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일러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현대 북미 역사상 코요테에게 살해당한 첫 번째 성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식량 부족, 교란된 생태계, 비정상적인 행동 등 여러 이론이 떠돌았지만 아무도 확실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원인과 관계없이 그 상실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자신의 여정을 시작한 젊은 예술가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자연이 야만적으로 변한 잔혹한 순간 때문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5. 다이앤 위플. 다이앤 위플은 강인함 그 자체였습니다. 뛰어난 운동선수이자 사랑받는 라크로스 코치, 그리고 미국 전역의 젊은 여성 운동선수들을 위한 선구자였던 그녀는 규율과 열정을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1월 26일 그녀가 샌프란시스코 아파트로 식료품점에서 돌아오던 중 상상할 수 없는 악몽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건물 복도에서 다이앤은 갑자기 베인이라는 이름의 130파운드짜리 거대한 프레사 카나리오 개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개는 전통적인 의미의 애완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교도소 갱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두 변호사가 소유했던 베이는 교제가 아닌 힘을 위해 사육된 개였습니다. 공격은 몇 분 동안 지속되었지만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이앤의 몸은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80개가 넘는 물린 상처, 찢어진 목, 알아볼 수 없게 변형된 얼굴.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피범벅이 된 현장을 발견했고 간신히 그녀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소유주 중 한 명은 결국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개물림 사건에서는 드문 법적 선례였습니다. 하지만 다이앤의 죽음은 단순히 법정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의도적이든 과실이든 교육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치명적인 동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잔혹한 경고였습니다. 다이앤은 불운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누군가가 있어서는 안 될 맹수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제키 복스베르거. 제키 복스베르거는 단순히 달리기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4번의 올림픽 출전과 이번에 파리 마라톤 챔피언이었던 그는 지구력뿐만 아니라 움직임의 우아함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속도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을 존경했습니다. 사람들은 제키가 이기기 위해 달리지 않고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 수십 년간의 경쟁과 코치 생활을 마치고 그는 가족과 함께 케냐로 가서 충분히 누릴 만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휴식이 되어야 했습니다. 평화의 순간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파리 중에 제키는 야생 코끼리를 촬영하기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그것은 관광객들이 매일 하는 간단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코끼리는 촬영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섬뜩한 순간 코끼리가 돌진하여 제키를 코로 나무에 내리쳤고 거대한 발밑에서 그를 짓밟아 죽였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시간과 피로 경쟁자들을 앞질렀던 남자는 야생을 앞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잔인한 상징이었습니다.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몸이 순수하고 무자비한 힘에 의해 몇 초 만에 파괴되었습니다. 7. 수린더 싱바즈와 수린더 싱바즈와는 국제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인도에서는 청렴과 봉사로 알려진 공인이었습니다. 2천만 명이 넘는 인구의 도시인 델리의 부시장으로서 그는 개혁, 평등, 그리고 빈민 봉사에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10월 그의 집이 그의 폭력적인 죽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암살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정치 스캔들도 아니었습니다. 원숭이 때문이었습니다. 델리는 오랫동안 증가하는 원숭이 문제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붉은 털원숭이들이 도시를 돌아다니며 음식을 훔치고 건물에 오르고 심지어 아이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까지 누구도 그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 무리의 원숭이들이 바즈와의 저택을 침범했습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내려 하자 그는 1층 발코니로 피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그는 균형을 잃고 넘어져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고위 정치인이 인간의 적이 아니라 도시가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위협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어두운 풍자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조리 뒤에는 더 깊은 비극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도시를 통제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장 도시적인 공간에서조차 자연은 여전히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즉 집에서 방역합니다. 우리는 종종 명성이 장벽을 쌓는다고 생각합니다. 부와 인정, 안전에 쌓인 생명을 보호하고
위험을 막을 만큼 강력한 장벽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방금 들으신 이야기들에서는 어떤 장벽도 충분히 높지 않았습니다. 어떤 명성도 충분히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그들이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깊이 믿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의 작은 실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그저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시간에 있었습니다. 이 죽음들이 그토록 잊히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동물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아이러니 때문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자가 그토록 사랑했던 곰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환상적인 생물 뒤에 있던 시각효과 예술가가 아주 현실적인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코끼리를 피할 수 없었던 마라톤 챔피언.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가까이 오기 너무 두려워하는 동물들에게 잡아먹힌 젊은 가수. 자연은 죽일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명성, 우리의 꿈, 우리의 유대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친절에 보답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본능에 반응하며 그 본능이 발동되면 자비 없이, 주저함 없이 빠르게 공격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들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이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진정으로 야생을 사랑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동물을 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반자이자 경이로운 존재이며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도를 읽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히 동물에 의한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통제에 취약한 환상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야생을 얼마나 이해한다고 생각하든 단 한순간에 자연이 누가 진정으로 지배하는지 상기시켜 줄 수 있다는 섬뜩한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